여의도 국회의사당. 지난 75년 완공된 후 건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한때 돔을 걷어내고 기와를 얹으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적도 있고 청동돔에 황금칠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계획은 무산됐다. 반대 여론 때문이었다.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국회의사당은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애초 이 건물은 또 다른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 지난 59년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건축가 김수근이 내놓은 설계안이 그것이다. 끝내 실현되지 못했던 김수근의 이 청사진은 규모보다는 기능과 접근성을 먼저 고려한 전혀 다른 의사당의 이미지를 제시했었다. 건축가 김수근, 그는 한국 현대 건축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최고의 거장으로 평가돼 왔다. 그렇다면 그의 건축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드디어 5월 15일에는 민주대안의 의정의 전당이 된 국회의사당 신축기지공사 시공식입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국회의사당 건축 계획이 세워진 것은 지난 59년. 국회는 남산에 신축기지를 마련한 후 국회의사당 건물의 설계안을 현상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당시 이 행사는 규모도 크고 의미도 있어서 국내 건축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건축가들은 너도 나도 국회의사당의 설계에 매달렸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학이 한 서너 군데밖에 없을 정도였고요. 또 학생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우선 다 그 금배에 응모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불려가지 않은 사람들 한 대여섯 명만이 학교에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딘가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작업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식의 좀 상황이었어요. 당시 일본 동경예술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김수근도 함께 유학하던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현상 설계에 응모할 작품을 만들었다. 그때 그 쪽지의 조건이 뭐냐면 한국 국적 가진 사람 아니면 설계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일본 아이들 친구들도 이제 출입금지 시켜버렸어. 김수근 팀이 만든 국회의사당 건축의 기본 개념은 기능, 존엄, 애정이었다. 의사당과 의원회관 등 각 공간들은 기능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했으며 민중에 대한 애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위압적이지 않은 친근한 느낌을 주도록 했고 동시에 국가적 건축으로서의 상징성과 권위도 나타내고자 했다. 김수근 팀의 작품은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건축가들의 작품을 제치고 1위로 당선됐다. 이것은 28살의 신예 김수근이 한국 건축계에 자신의 존재를 처음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된다. 김수근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대다수 민중들이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 시대. 그는 사업을 크게 했던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가정에서 문화적 풍요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경기중학교에 입학했고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를 건축가로 설정한 다음 음악과 미술, 문학을 두루 접하며 건축가가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춰나갔다. 중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했으나 곧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는
전쟁 직후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반도가 잿더미가 돼 있던 그 무렵 일본은 최대의 호황을 누렸고 서양의 현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화 예술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김수근은 동경예술대학 건축학과에 진학했고 각종 전시회와 연주회, 공연을 찾아다니며 서양의 고급 문화를 마음껏 향유했다. 1950年代っていうのはまだ日本では、ちょうどこう経済が上向きになってきて、それで1955年っていうのが一つのエポックメイキングな年であって、世の中でいろいろ社会経済学者なんかが言ってるのは55年体制っていうのが日本で出来上がったという、それはどっちかっていうとこのちょうどこう日本の建築の仕事が上向きになってきた時期なんですね。でそういう時にたまたま彼は日本にいてその現状っていうのをよく見てましたから、それはね随分韓国に帰って役に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당시 일본의 건축은 서양 현대 건축의 경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화시키고 있었다. 김수근은 일본 건축에 녹아있는 서구 건축의 조형미와 상징성을 체득했다. 국회의사당 현상 공모에 당선된 것은 동경대 대학원에 다닐 때였다. 그는 9년간의 일본 생활을 접고 돌아와 국회의사당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듬해 쿠데타가 일어났고 남산 국회의사당 건설 계획은 백지화된다. 그러나 군사정권으로서는 건축가 김수근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는 입장이었다. 군사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근대적인 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당시 건축 환경은 너무 낙후돼 있었다. 전문가도 기술도 건축 자재도 턱없이 부족했고 민간 차원에서 건축을 할 만한 자본도 없었다. 때문에 당시의 건축과 도시 설계는 대부분 국가가 주도하는 이른바 불도저식 개발로 진행됐다. 건축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던 그 시절, 모든 건축 과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국가의 뜻이었다. 클라이언트로서 군사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좀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리모델링하고 다 그러고 이제 없어진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일을 줄 적에는 리퀘어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 있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건축 설계를 할 적에는 또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